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숲TV 형님들 반갑습니다. 벌써 주말이네요. 그리고 6월도 벌써 첫째 주가 다 갔는데 어제 이제 어떻게 갔더라? 뭐지? 지워졌나? 어제 이제 그 뭐야? 하나 어디 갔더라? 잠시만라. 어찌 됐든 한 개 갖고 돼서 삼성 마엔, 그 다음에 수원 삼성승, 그 다음 벨기에 갖고요. 그 다음 요코랑 한신은 마엔을 안 갔어요. 오늘도 아마 마엔을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쌍으로 이제 4.6배, 5배, 거의 5배씩으로 갔는데, 오늘도 심플하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고, 아직 뭐 시작이다. 첫 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갈라면 한 중반 정도는 흘러가야 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조심할 경기들은 또 조심하면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해병대형님 어서 오시고 요미부터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미는 오늘 그리핀이 나오고 이 라쿠텐의 오우치라는 선수는 지금 한 번도 안 나왔어. 이 깜짝 카드가 나오는데 이 라쿠텐의 오우치라는 선수를 내가 뒷조사를 해왔어요. 그리고 알고 있는 선수야. 2023년도에 저기 7순인가? 그렇게 해서 들어온 부분으로 알고 있고 일단 구종 자체가 많은 거는 장점이야. 그리고 잠재력이 확실히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등판을 할 수도 있다고 봤는데 아직까지 등판이 없어서 뭔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문제가 많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 그리핀이 나왔을 때는 거의 뭐 다 잘했죠. 요코전도 있었고 요코 원정도 있었고 야쿠르트전도 있었고 그래서 크게 나쁠 게 없고 그냥 진짜 지금 뭐 토고도 어 요미 인선발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리핀이 정말 잘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 야마사키 이오리 나왔을 때는 또 승을 못 먹는 부분들도 존재하니까 라쿠텐은 어쨌든 이기는 경기들을 보면 지금 뭐 2대0 소프트뱅카드도 뭐 3대0 3대1 이런 경기들이 많고 3점 이상 극복 못하는 부분들이 또 나오고 그거는 또 평균 득점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2.7대예요. 2.7대. 그러니까 추가점이 더 나와서 경기를 리드하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떨어지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미 승에 마엔 승의 언더를 봐야 되는데 그리핀이 상당히 잘해주고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요미 역시도 지금 타격점이 평균이 2.96밖에 안 되고 모든 경기들 자체가 득점이 떨어져서 지는 경기가 지금 5경기나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리핀과 오우치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오우치 같은 경우도 솔직히 지금 첫 경기 나오는데 구종은 많은데 구속이 좋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요새 일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포크볼 깔고 들어가고 그다음 구위는 무조건 좋고 이제 구질이 많아서 이제 그걸 잘 던지냐 마냐의 차이인데 오우치는 거기에는 이게 합당하게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구속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느린 편이에요. 직구든 뭐 슬라이더든 던질 수 있는 약간 좀 팔색조 같은 그런 부분들은 분명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겠어요. 첫 등판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요미 승에다가 마인 승에다가 이 라쿠텐을 역배도 봤죠. 뭐 요 때만 역배를 본 게 아니고 뭐 소프트뱅크 때도 뭐 라쿠텐 역 보고 찍지는 않는다. 뭐 세이브 때도 뭐 역배 보고 이랬던 부분들인데 찍지는 않았었고 확실히 라쿠텐 같은 경우도 점수대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3점이 맥시멈인 거. 맨날 제가 얘기했잖아. 뭐 넘버 3, 넘버 3 얘기하는 거. 그 부분이 또 발현이 되기 때문에 전 요미승에 마인승에 언더 보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친다는 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어떻게 하고 맞다에 가더라도 라쿠텐이 추가점이 지금 뭐 지든 이기든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야 좀 라쿠텐 역도 뭐 언급은 했지만 자주 가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 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아니면 라쿠텐 2.5 프랜승을 볼 수도 있지만 현저하게 배당 메리트는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야쿠르트는 선발을 언급할 게 없어요. 계속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내심. 그리고 소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마지막에 이제 일격을 좀 당한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래서 야쿠르트도 지금 키움처럼 두 경기 좀 이기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 됐든가 2점이 지금 맥시멈이야. 그러니까 좀 실력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2.4, 2.5, 2.6, 2.7, 2.8, 2.9, 3 하나 찍었다고 했었잖아. 근데 그 3도 잠깐 찍었다가 찍먹했다가 다시 내려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5와 4가 우리가 니오넴에 있었던 기대만큼은 지금 안 해주고 탈삼진 수치도 떨어지고 메이저리그에서 안 좋은 부분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대로 그냥 가야 돼요. 뭐를 승을 그러면 안 되죠. 뭐를 가면 되노? 저득점을 가면 되잖아요. 왜? 야쿠하고 요미가 기준점을 받았을 때 한적이 있으니까 7.5도 받고 8.5도 받았거든. 물론 소뱅을 이제 언더 본다는 것 자체가 뭐 이틀 전에 우리가 언더 보기도 했었고 쉽지는 않지만 야구면은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우와사와도 기대가 높아서 그런 거지. 핵 에이스급이고 S급이고 A 플러스급은 되는 선수란 말이지. 기대치가 항상 높아서 그런 거지. 그죠? 그리고 어제 나왔던 투수랑 오늘 나왔던 투수랑 공략하기 지금이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야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몇 점 언제 났어요? 8회인가 9회인가 9회인가 그때 났잖아. 그럼 뭐야? 좀 후루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거지. 그럼 뭐 가는 거야? 야구 풀엔을 가든지 저득점을 가는 게 맞는 거죠. 왜? 야구, 키움, 뭐 지금 콜로 이런 팀들이 승을 하고 반등을 하고 비비고 이런 모습들을 나와주고 있잖아요. 소뱅도 물론 뭐 주니치 상대로 했을 때는 엄청난 득점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4, 5, 6 점수가 안 나다 보니까 야 이거 언더 기적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도 존재했었고 라쿠텐한테 어이없이 3대0 진 이런 경기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오하사 피칭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방장님, 투수가 안 좋기 때문에 쳐맞는 경향이 좀 더 크지 않겠나 싶지만은 이거 주니치랑 야쿠르트랑 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고 볼 수는 없는 경기거든.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 6.5나 7.5냐에 따라서도 갈리는 부분들이 크다. 일본 야구에서는 특히나 일본 야구에서는 증명이 됐던 게 라쿠텐하고 소뱅이 2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더랑 야쿠 2.5 프랜스 소뱅을 가려면 그냥 1마 2마 그냥 가는 대로 똑같아. 투수 차에도 소뱅이 압도적이고 소뱅이 그렇게 못한 경기도 없고 다 압도하는 경기고 어제는 이제 개재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는데 이거는 소뱅이 어제처럼 뭐 그저께처럼 6점 내가지고 혼자 다 낼 수도 있겠지만은 야쿠르트도 주니치 못지않게 점수가 상당히 답답하다. 근데 주니치는 선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 근데 야쿠르트는 있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그렇다. 그리고 2.5 프렌을 물고 가는 게 낫죠. 왜? 소뱅이 2.5 마인을 자주 갔던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구 프렌에다가 저득점 양상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되는 경기라 보여지고 요코랑 니오네 뭐 요코 같은 경우는 크게 나쁜 투수들은 없어요. 오누키, 뭐 카미차타니, 타이라, 그 다음에 뭐 이제 잭슨하고 바우버는 어제 역할을 해주고 어제도 요코 역배라 갔었죠. 그죠? 요코 역배랑 한신승 들어오고 이제 배구 고려된 거고 삼성은 삼성 마엔 가고 수원 삼성 승 가고 그 다음에 하나 1점 차로 진 이런 부분이죠. 둘 다 500급이었는데 그지? 그리고 일단은 뭐 니오네미 야마사키가 와가지고 작년부터 한 축을 정말 잘 담당해주고 있고 신조 감독도 상당히 만족하는 모습들 그리고 꿀 영입 그리고 뭐 영입을 간절하게 원해서 결과가 좋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이 몇을 잡아놨냐면 6.5를 좀 잡아놨거든요. 근데 확실히 니오님이 살아난 듯처럼 보였지만은 중간중간 1점 경기들이 너무 많고 현저하게 타격감이 떨어진 모습이다.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아무리 투수가 좋고 이토고 야마사키고 가토고 좋아도 투수의 메리트를 느끼려면 타격점이 빨리빨리 나오든지 점수가 나와줘야 그 선수들의 메리트가 있는 거야. 왜? 결국 잘 던지고 수비 잘하고 농구도 마찬가지고 점수가 안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야. 왜? 그게 있었을 때는 이 투수가 끌고 가니까 조금 메리트가 있고 아니면 메리트가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지금 계속 그런 경기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니오님이라 볼 수 있겠거든요. 그건 뭐야? 저득점 컬러야. 우리가 알고 있던 옛날에 니오넴이고 그리고 야마사키가 지금 1점대 올해도 1점대 방어율을 찍고 앉아 있거든요. 작년에 엄청 잘했었거든. 데리고 와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데려와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 이건 언더도 볼 수 있는 경기야. 왜? 요코도 초반 공략을 잘 못하고 물론 5점 6점 나온 경기도 있었지만은 그거는 라쿠텐이었고 라쿠텐을 제외한 경기들은
필요한 승점만 하고 어제도 1점 차로 경기가 이겼죠. 그러다 보니까 요코는 보통 1.7 밑으로 좀 주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좀 다소 배당을 잘 준 편이다. 오누키랑 야마사키 차이도 좀 준 것 같고 그럼 우리는 그걸 활용을 하면 된다. 승이랑 언더 중에서 요 니오넴 같은 경우는 저득점하면 옛날에 니오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코 같은 경우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한방 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게 상당히 강점인 팀이기 때문에 다득점에서 몰아치는 것도 가능하고 저득점 쳐가지고 7회 8회에 점수를 맡기시거나 이런 게 상당히 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니오넴은 그런 건 떨어져. 그리고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가기가 어렵다는 거고 야마사키 피칭 을 더 높게 봐서 저득점 가는 게 더 메리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역배보다는. 알겠지? 그래서 승하고 언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경기라고 보여지고 주니치하고 지바 경기는 별로 안 가고 싶은 경기죠. 어제도 뭐 별로 선택하라고 얘기 안 드렸었는데 오늘은 히로토가 나오고 다나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늘도 가기가 싫어요. 왜? A 장훈이님 그냥 추천 재수야. 감사합니다. 어제도 언어버 나는 것도 뭐야? 개재수였잖아요. 그래갖고 3대2로 이겼는데 그냥 차이가 나는 거는 히로토하고 다나카랑 비교할 점은 아니라는 거. 이것밖에 없지만 확실히 히로토 같은 경우도 지금 패가 많고 물론 주니치 탓만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자기가 잘해서 승을 애까 먹었던 부분들도 있거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언터처블에 대한 모습은 아니긴 하다. 그래도 다나카랑 비할 바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이닝 소화의 차이를 보는 거죠. 물론 치바도 제가 이제 그 퍼시빅에 있을 때보다는 인터리그 들어가면 대체적인 팀들이 점수대가 똑같은 실력이라도 조금 점수가 더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보니까 그냥 한 번 반짝이고 또 도로 원점이에요. 2점 나오고 요미우리 전에 그다음 한 경기 또 취소됐었고 그다음에 또 2점적인 부분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빨리 이 그 늙은이 코스염 감독 그거 저기 흰수염 그 아줌 저기 그 감독을 잘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구치 감독 때도 멤버들은 그렇게 좋은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근데 이 정도 수준의 타격은 아니었단 말이야. 맞지? 그렇다고 투수가 월등하게 앞서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치는 투수들이 있는데 타격점이 전혀 안 나오다 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주니치는 반면에 연승 타고 고득점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단 말이야. 지바는 고득점 나오는 경기가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떨어진단 말이지. 맞죠? 그래서 주니치 역배에다가 저득점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로하고 세이브. 히로는 어제는 저득점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잘 나올 수 없는 컬러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는 이제 모리시타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아두와의 역할이 에이스급까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사실상 지금 에이스는 오히려 토코다입니다. 네. 이마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공 자체가 거의 뭐 춤추듯이 날라댕기는, 그리고 뭐 이제 웬만한 에이스들하고 이제 투수전하고 7회 8회 뭐 완봉승 요런 게 많고 지금 0점대죠. 뱀짓고고 그다음에 씩씩하고 내구성이 좋죠. 오래 던진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토코다도 좋은 투수긴 하지만 어제 이긴 게 3대2로 이겼으면 히로 원하는 대로 가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히로는 타자 1순하고 초반에 하고 타격전 해가지고 괴롭히고 이런 경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직전에 오리스 경기 할 때도 4대3 6대1 이런 접전 경기가 많고 그리고 그런 접전에 특히 저득점 받았을 때 승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마에는 지금 페이스가 꺾인다 만다 이렇게 얘기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세이브도 승 챙겨갈 것들은 챙겨갔어요. 물론 뭐 세이브가 잘 됐을 때 타격 돼가지고 뭐 끝내기 하고 3점 내고 4점 내고 이런 페이스도 아니긴 하지만 보통의 이런데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봤을 때는 그냥 지는 세이브였거든. 확실히 올해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사라졌고 29승 25패고 홈이랑 원정이랑 고른편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실력이라고 인정해주는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5를 준 거는 히로 보고 준 게 많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승에다가 저득점 보고 이마이의 투구를 거의 1점 아니면 6회까지는 최소한 간다고 보는 거죠. 히로가 최근의 행보들이 다 그랬으니까요. 3대2로 이기고 4대3, 그 다음 6대1, 그 다음에
8대 0으로 진 경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이런 골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왜? 타격 구성이 되어 있는 팀인데 1번부터 9번까지 한 바퀴 돌아서 일본 야구는 못 치는 애들은 못 치잖아요. 근데 저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저득점 지금 4.5를 봤다는 거는 저득점 향상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지. 거기서 결과를 히로가 많이 내지 못했다는 게 팩트란 말이지. 그다음 한신하고 오리스 미야기나 이건 6시 경기입니다. 한신 어제 마에는 써줬는데 승만 갔거든요. 세폴에도 4.8배가 나오고 5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오늘은 저배당 경기는 아닌 편이네요. 그리고 미야기하고 오타케 차이는 분명히 있죠. 오타케는 그냥 볼 느리고 윤영철 같은 까죠. 진짜 제구 먹어야 되고 컨트롤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날리는 볼 진짜 다른 투수보다 실투가 없어야 되고 왜? 볼 자체가 상당히 느리니까 그거 한 방 맞으면은 오리스도 스기모토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한 방이 있잖아. 아무리 공갈포라고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저는 미야기 소프트볼 징크스도 잊었고 아직 패도 없는 부분들이고 얘도 차기에 이제 메이저리그 갈 수 있는 난 자원이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오릭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히로 상대로 4대3, 6대1 뭐 그렇게 타격점이 죽어 있는 모습들 지더라도 죽어 있는 모습들은 없었고 한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기려면 물고 넘어지고 하는데 상당히 근데 저득점 양상이 좀 많다. 다득점 한번 찍고 저득점 한번 찍고 다득점 한번 찍고 저득점 한번 찍고 이런 약간 좀 있기 때문에 타격의 일관성은 좀 없다고 보여지고 하나 이제 꾸준한 부분들은 뭐냐면 리드오프들이 이제 그 뭐야 기복을 좀 안 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뭐 결국 물고 넘어져서 저득점 하면은 그런 경기 있었잖아요. 주니지 상대로 했을 때 혼자 점수 내가지고 2점 3점 해서 그다음 또 찬스 났으면 혼자 오버내고 연장 가서 많이 내고 이런 거는 강점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장타적인 거는 사토 데루아키하고 이제 모리시타하고 특히 모리시타 같은 경우는 좀 사토 데루아키랑 좀 같이 잘 쳐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작다. 근데 개인 지표로만 보면 사토 데려와키가 홈런 랭크 안에 들어가 있긴 하죠. 근데 조금 더 나와줘야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미네소타 고득점 나왔을 때 더 빨아먹기 좋았듯이 더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미야기는 진짜 제구가 좋고 공이 엄청 빠른 형은 아니긴 하지만 확실히 다르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탈삼진 능력도 오타케는 이제 진짜 뭐 4.7대 지금 찍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미야기는 이제 2년차 때인가 그 초반에 약간 저는 모습들 조금 보여줬었는데 그 후반기나 그 이후로는 그렇게 나쁜 모습들은 없었다. 그냥 계속 기대를 하고 좀 더 포텐이 터져서 이제 메이저리그 두드려 보는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신도 어제 1점 차로 이기긴 이겼지만은 예상대로 되었기 때문에 마연을 보고 일반승을 쓰고 제가 일반승 잘 안 쓰잖아요. 근데 그럴 것 같았었거든. 근데 딱 그렇게 경기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는 없다. 그리고 오타케는 한신 나왔을 때 오타케 그렇게 뭐 엄청 못하는 건 아닌데 딱히 뭐 구미가 땡기는 그런 경기는 항상 아니었습니다. 요번 시즌뿐만 아니고. 근데 세강경 끼고 뭐 개인적인 4대 그런 것도 아니긴 해. 근데 별로 저는 메리트를 못 느끼겠어. 한신의 몬베츠랑 이런 투수들이 뭐 아예 핫바리급이라고 얘기는 안 했잖아. 그냥 쟤네들보다는 차이가 나고 그냥 평범하다 했지. 뭐 되게 못하지 얘 반대꿀 이런 스타일 자체들은 별로 없다고 한신이. 알겠지? 그래서 저는 오리사 승에다가 저득점 보고 오늘 오바 보는 경기는 1야에서 별로 없다. 특히 뭐 또 소뱅 같은 경우는 6.5냐 7.5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소뱅은 갈 거면 1마까지는 가는 부분들이고 근데 저는 뭐 오늘 소뱅 안 가도 갈 게 많기 때문에 어제 터져서가 아니고 그래도 야쿠가 진짜 실력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2마인까지는 소뱅이 중간중간에 막 0점 내고 이런 부분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분석상에서 봤을 때는 야구 2.5 프레니 1.49가 그 정도는 배당이 있으니까 한번 언급 정도는 드리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1야는 오늘 2시 경기고 오릭스 경기만 6시 오릭스 경기만 6시 경기입니다. 나머지 9야는 5시 경기예요. 2시 경기 없어요 오늘. 자 보겠습니다. 두산하고 롯데. 오늘 두산은 최승용이가 나오고 롯데는 민석이가 나와요. 그리고 어제 우리는 두산을 봤고
그리고 코나누세븐님 추천 감사합니다. 저번에 뭐야 주말에 롯데 조심하자고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지랄 났었고 뭐 여름인 것도 있고 한데 타격이 생각보다 발현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제 롯데가 2점밖에 못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롯데가 타격점으로 잘 되던 부분들이 지금 안 나오다 보니까 원래 우리는 롯데를 투수 보고 가는 팀은 아니야. 요새 이제 세용이만 이제 언터처블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고 원래 투수 보고 가는 팀이 아니잖아요. 타격점이 좋아가지고 한 건데 투수는 한 번에 바뀌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투수 그 에이스들이 이닝을 많이 먹어주면서 롯데가 자연스럽게 이긴 확률 자체가 많아졌던 부분들인데 롯데도 타격전을 정말 많이 했죠. 키움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SSG전이라든지 LG전이라 최근에 붙었던 게 LG 그 다음에 하나 가서 그 3차전 막 이렇게 핑퐁 한국 시리즈 했던 거. 그다음 SSG한테도 한 번 치고 홈에서 졌던 거. 그다음 키움이랑 치던 이기는 롯데가 또 타격점이 그날 또 안 나온 것도 아니야. 5점, 10점, 6.9야.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 그래서 김강현 이런 투수들 나와야 되잖아. 김강현이. 맞지? 승용이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뭐 올해는 굳이 말하면 좋은 쪽이네요. 최준호, 최승용, 김동주 김유성이는 이제 98년생이니까 나이가 좀 있으니까 중고 신인이라도 하더라도 좀 이제 더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대학 출신 맞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노말하고 나쁘게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원했던 이제 하수분 야구 이제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죠. 민석이 하고 그죠? 양의지 하고 신구조화 맞고 이게 맞는데 나는 형님들 그 얘기 했었잖아. 조성환 감독이라서 이겼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해. 왜? 이승엽 감독도 문제지만 내가 정확하게 말했잖아. 두산이 못할 때도 됐어. 선수들이 안 큰 거야. 그동안은 잘 큰 거고 아다리 맞은 거고 김태형이 있었어도 선수가 안 컸으면 김태형도 빨리 잘렸을 수도 있어. 빨리 바꿨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두산이 원체 몇 년 동안 이제 몇십 년 동안 거의 뭐 상위권이나 플레이오프는 단골 손님이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 게 당연한 거야. 그걸 이제 모든 책임을 이승엽한테 다 몰아물라고 해서 그런 거지. 맞잖아 솔직히. 선수들이 잘했다고 생각해? 이승엽도 무슨 형님들아 선수들이 뭘 돼야 뭘 하고 하지 아무리 멍청해도 맞잖아. 그러면 선수들이 이기는 것도 있어야 되지. 감독이 멍청하대서 선수들이 져야 되냐고. 근데 어쨌든 감독이 잘리면서 조성환 감독 대행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 선수에서도 아시다시피 좀 약간 주장도 하고 약간 그런 좀 모으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좀 해이해진 부분들이 좀 없어졌다고는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반등을 쳐야 반등을 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어제 또 시기가 안 좋았다고 했죠. 왜 딱 얘기는 두산은 쨍로그가 저방님 나오는데 추천 저기 누가 감사합니다. 나왔어요? 저기 누구야? 나균환이가 나왔죠. 균환이 나왔을 때 불안하거나 겨우하거나 이런 컬러였지. 세웅이 데이비슨 때는 터져버리고 이러니까 분위기가 민석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야. 아무리 뭐 투수가 잠실의 효과는 본다 하더라도 이민석 같은 경우도 1년을 꾸준하게 그게 뭐고 선발 로테이션에 드는 친구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잠깐이거나 아니면은 간격이 좀 길었었죠. 엔비디아 88님 그래서 추천 감사합니다. 확실히 윤성빈이랑은 다른 약간 공격적인 부분과 좀 강속구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오바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승용이도 좀 원래는 노말 쪽에 좀 가깝고 왜냐면 잣대가 좀 높아서 왜 두산이 미래이기 때문에 근데 좀 올해 하는 거 보면 좀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3, 4년 됐나? 피칭 내용이 그게 보도라인 들어가고 이런 것들 잘 들어가긴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롯데가 지금 이제 에이스 카드들이 지금 나와서 해야 되는데 에이스 카드는 다 깨진 상황이고 나균은 예상대로 흘러갔고 그다음 두산은 이제 김민석이 활약을 해야 되는데 김민석이 활약을 하죠. 맞죠? 롯데한테 정철원이하고 전민재만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정민재하고 정철원이 활약이 좀 뜨문한 그런 상황이고 두산은 이제 민석이하고 추재현이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현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두산 계속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같은 신인급이고 같은 뭐 저연차 선수들이 하더라도 승용이는 노말한 거고 꾸준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모습들이 지금 한 2, 3년 동안 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산이 형님들아 이승엽이 못했어도 플레이오프 갔던 건 9위였던 팀을 5위로 올렸던 거는 9위가 돼서 김태형이 잘린 거잖아요. 바꿀 시점도 되긴 했지만 근데 승용이하고 이런 곽빈하고 이런 애들이 역할이 5위권 안에 투수력이 되었기 때문에 와일드 카드라도 간 거거든. 물론 강탈도 있었고 NC한테 진 것도 있었고 KT한테
최초로 수입당한 부분들도 있었긴 있었지만은 알겠지. 투수들의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돌승엽 형님이라도 5등을 가고 와일드카드 갔던 거는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두산승 아니면 저득점 쪽으로 봐야 되는 그런 경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하고 NC 민혁이가 나오고, 민혁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좋은 쪽으로 흐름이 갔다가 최근에는 페이스를 조금 찾은 부분이긴 하지만 삼진 능력이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 부분이죠. 얘는 제구형이라 하더라도 삼진율이 꽤 괜찮은 편이었는데 5대는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레이에스 같은 경우는 헤이수스도 마찬가지고, KT에 있는 레이에스 같은 경우도 뭐 이 정도 밥값을 하고 원하지는 않겠죠. 왜? 당연한 이야기지만 키움에 있을 때 기대치보다 삼성은 이제 우승을 노리고 그런 팀이잖아요. 다시 대권을 도전해야 되는 팀이잖아. 탈삼진 능력 좀 떨어지고 상황에 따라서는 좀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지금 드는 부분 좀 애매해요. 그 영향력 자체가 왜 원태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3선발 2선발 국내에서는 확실히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레이에스하고 지금 그 후라드하고 잘 말 잘못했어요. 후라도도 마찬가지고, 레이에스는 키움에 있었던 거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포텐을 터트려야 항상 조건이 있잖아. 타자는 3할 치는 타자, 그리고 베테랑과 신구 조화,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한 에이스, 특히 외국인에 좀 잣대를 많이 두겠죠, 국내보다는. 맞지? 그리고 NC랑 원래 삼성은 점수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언더를 보기가 쉽지 않고, 김주원이 실책 랭킹 1위구요. 가슴 답답하지만 김희지비가 이제 수비도 안 되는 부분이죠. 그다음 포수도 김영준이가 부상을 안고 뛰다 보니까 브로킹에 대한 부분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맨날 뛸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항상 수비에 대한 부분들, 이거 스노우볼 여기 흘러갈 가능성이 많은 게 NC라고 보여지고, NC가 LG를 이기긴 이겼지만은 끝까지 LG가 따라갔던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버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놔야 되는 부분들이고, 신민혁 같은 경우도 좋았을 때도 삼성한테 얻어맞아가는 부분들이 작년에 있었어요. 나빴던 건 아니었는데 공 자체가 막 엄청 이렇게 찍어 눌리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어제하고 그저께 봤을 때는 결국 순식간에 마인 해버렸죠. 나는 당연히 이제 일반 승만 가긴 애매하니까 별로니까 삼성 마인 가고 수원 삼성 승 간 거고, 그죠? 오늘 똑같이 생각하면 되죠. 지금 경기가 지금 계속 그래. 4월 25일, 4월 26일, 4월 27일 어제 계속 10대 6, 9대 1 압도하고 NC는 따라가고 점수 좀 내고, 아니면 초반에 점수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경기를 던져버리고 삼성이 추가점 내서 라팍에서, 이런 경기들이 거의 주된 경기예요. 아니면 NC파크에서 해도 접전이 나와서 뭐 구자욱 이거 뭐 가슴 두드리고 이런 경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 승 배낭 좋고, 그 다음에 5이닝도 삼성 승 보고, 언더는 이제 언더 볼 구석이 있냐고 생각을 했지만 두 투수 모두 다 일단은 그렇게 언터처블해서 얘 보고 언더에 조건이 들어간다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들어요. 그리고 삼성하고 NC 경기는 언더 보기 쉽지 않고, 그리고 삼성이 홈하고 원정이 좀 타율이 타격이 좀 다르긴 하죠. 실제로 마음가짐도 그런 거 현저하게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맞죠? 그래서 막 라팡런 얘기하고 많이 차이 나요. 좀 일관성이 홈이 조금 더 나가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홈에는 좀 압도적이 좀 이거는 평균보다 좀 낮고 이런 부분이거든. 그것도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호성하고 지금 백정환이가 불펜에 들어가고, 그다음 김태훈이는 뭐 계속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김태훈, 그다음 이호성, 이호성은 이제 오승환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지금 역할을 2004년생밖에 안 되는 친구 아니 22살한테 지금 마무리나 중간 개투 그 중요한 걸 맡기고 있는 거야. 그 씩씩하게 던지고 하더라. 초반엔 조금 뭐 이제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긴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백정현 같은 경우도 뭐 자기가 얘기했었죠. 선발을 이제 젊은 선수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는 이제 불펜 보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프로인데 선발을 했던 선수니까 선발 욕심이 안 나겠어. 근데 이제 젊은 애들 쪽으로 뭐 육선엽이나 뭐 그런 쪽으로 주는 부분들이고, 자기는 이제 불펜에서 뭐 장한 뭐고 저기
좌타자 만났을 때 이제 뭐 원포인트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끊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선발로 갔을 때는 별로 솔직히 기대는 이제는 많이는 안 되고, 나이도 많기 때문에 87년생인가 그렇거든요. 양의지하고 동갑일게 아마. 그래서 저는 뭐 크게 많이 고민을 해봤지만 쉽진 않을 것 같다. 뭐 김동원 카드 나오고 목지용 카드 나와도 NC가 뭐 잘 비비긴 하지만 결국 수비에 대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한 뭐 냅다 뭐 저기 뭐야 송구 이런 것도 이상한 짓이 너무 많고요. LG전에 그랬잖아. 하나전도 갑자기 경기가 됐는데 그냥 경기를 던져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키스톤 콤비가 삼루하고 유격수하고 얘기가 지금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데 믿을 수 있겠어? 그리고 박민호도 수비가 엄청 좋은 선수는 아니지. 우리가 보면은 서건창도 수비가 좋은 편이고 고트라 생각하는 정근호도 수비가 좋은 편이잖아. 수비 엄청 좋은 자. 근데 박민호는 옛날에 만자 그려놓고 맞지? 절 만자 그려놓고 그런 형은 아니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내야 자체가 상당히 불안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맞지? 그 투수들도 잘 던져도 맨날 이거 미안하고 이거 미안할 게 아니고 머리 생각해서 집중력을 가질 생각을 해야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버날 가능성 있다. 항상 삼성전 보면은 꼭 한 개씩은 나타나더라. 포수가 뭐 도루 저지를 아예 못하거나 아니면 포수가 알까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김주원이 지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 생기더란 말이지. 그 다음에 서호철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호철이 있을 때도 삼성 호철이가 부상인데 호철이 있을 때도 호철이 3루 보잖아요, 그죠? 주된 포지션이. 그랬을 때도 뭔가 송구적인 미스터 가지고 지랄난 적이 라팍전에 상당히 많았었다. 그다음 KT하고 SSG 어제 결국 형님들아 국내는 되긴 됐어요. KT도 하고 내가 LG 조심해서 LG도 조심하고 두산도 이겼고 한데 이제 잘못 엮어갔거든. 하나도 뭐 볼만했었지 하나는. 그래서 소용준이 때문에 간 게 컸었고 이제 배당 메리트 때문에 그랬는데 저는 KT 계속 가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KT 자체에서는 뭐 입맛대로 다 해주고 있고 그런 거 여러분 아시잖아. 그리고 언더볼 경기도 아닌 것 같고요. 확실히 안현민이 무섭다. 안현민이 공을 거의 쪼갤 듯이 친다. 우리 겉머리도 없어요. 유현진한테 인사하고 그냥 누가 보면 유현진 기분 나쁠 수도 있어. 야 던졌는데 인상도 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 2003년생인데 2003년생에 박영현이하고 동기야. 저기 김도영이하고 동기야. 김도영이하고 친구야. 근데 해가지고 확실히 스타까밍이 하죠. 공을 찍으면 공이 휜다니까. 얼마나 힘이 좋으면 힘들어. 공이 휘어서 이렇게 가잖아. 다 해스터도 얘기하고 선수도 야 공이 저렇게 무슨 쪼갤 듯이 휘어서 가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지금 주요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 그리고 상대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SSG는 지금 하이트하고 문승원 말고는 나머지 뭐 선발 가지고 뭐 앤더슨이가 좋기는 한데 뭐 위력적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거든요. 솔직히 말했을 때. 고영표도 어쨌든 사이드암이니까 진짜 정교하거나 뭐 공이 빠른 스타일은 아니잖아. 사이드암이라도 공이 빠른 스타일이 있지. 한현이라든지 그다음 뭐 옛날 뭐 김병현이라든지 이런 스타일도 있는데 얘가 공이 엄청 빠른 그런 건 아니잖아. 누워서 던져갖고 거의 뭐 속아내 가지고 뭐 갑질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 고영표는. 근데 뭐 일단은 삼진도 9점대면은 이제 진짜 제구가 잘 된 거예요. 얘가 뭐 공속도가 빨라고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입맛대로 피칭 디자인되고 장성우나 강현우가 이 리드를 잘했다는 거지. 궁합이 배터리랑 궁합이 잘 맞았다는 소리지. 강현우 것도 봤어. 강현우도 많이는 안 뛰지만 강현우도 뛰니까. 그다음에 주된 게 이제 장성우랑 뛰니까. 그래 했을 때 이제 결과나 볼넷이나 그런 걸 수치들을 봤단 말이야. 근데 뭐 그런 거를 떠나서도 일단 기본적인 수치가 사이드암 투수 치고는 탈삼진 능력이 상당히 높고 탈삼진이 높은 걸 봤을 때는 제구가 상당히 잘 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9점대를 찍는 거는 웬만한 우투 잘 던져도 9가 안 되는 투수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KT 승적으로 일단 보여지는 부분들이고 확실히 타격점에서는 신고 조화를 좀 이루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젊은 애들이 포텐 확실히 터트려주고 이강철 감독 욕 많이 하고는 하지만 확실히 이런 뭐라고 해야 되냐 좀 베테랑에 대한 예우 그 다음에 신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는 이런 투입 이런 부분들에는 나는 뭐 이강철 감독 그거는 장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몇 년 동안에 이 꼴찌 팀을
잘 메꾸고 뭐 항상 대권 도전도 가능한 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승한 적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갖고 6, 7년 지금 몇 년째고 아직도 감독을 하고 있잖아. 좀 변화를 좀 줄 시점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긴 하죠. 지금 4위는 하고 있으니까. SSG는 은근히 또 뭐 비하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왔다 갔다가 좀 심하긴 해요. 잘하는 것 같아 보면 또 4위를 하고 있고요, 그죠? 또 뚝 떨어졌다가, 그지? 맞죠? 그래서 저는 결국은 SSG 갈 거면 또 타결점에 대한 부분들이고 화이트도 깨졌죠. 화이트는 요번에는 한번 깨졌었지. 맞죠? SSG 1.5 받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KT 승에다가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아하고 하나. 이거는 기아 볼게요. 지금 황준서 같은 경우는 좀 예외긴 한데 형님들아 지금 뭐 좀 트레이드 명단에 있는 선수들을 얘기를 할게. 성사가 안 돼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실루엣을 보면 김영웅이 지방팀이거든. 롯데 아니면 NC 아니면 광주는 아닐 거고 트레이드 할 이유가 없으니까 김영웅 가능성도 있고 황상민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투구 그 실루엣을 보면 약간 투구 검투사 약간 그런 헬멧 쓴 느낌 들잖아. 그리고 폼도 약간 들어서 치는 약간 박건우 김영웅이나 황성빈 김영웅 황성빈 약간 느낌 그런 비슷하잖아, 그제? 그래서 약간 뭐 일단 황준서랑 뭐 매물 내놓는다 아니면 뭐 롯데랑 한다 뭐 이런 말도 있긴 한데 어찌 됐든 마지막 등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팀에서. 근데 일단 뭐 현저하게 좋은 모습들은 아니고 그냥 경험 먹고 있는 모습들이고 올러나 이제 뭐 기아의 투수 그다음 위즈덤 같은 경우 자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시점이긴 하죠. 근데 지금 중간에 노시안이 너무 진짜 답이 없는 혀를 막는 부분들이 존재해요. 분명히 아예 그냥 공짜거든, 공짜. 그리고 분위기 투어 만들어서 더블아웃 만들어서 직선타 나오고 바로 찍어서 물론 기아도 그런 부분 기아도 엄청 잘했던 건 아니긴 한데 하나는 그런 부분들이 팀의 4번 타자인데 외국인도 지금 못 치죠. 임페리얼도 마찬가지죠. 그다음 최현성이도 조금 살아난 듯 했지만 돈을 그만큼 받았는데 타율 그거 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 심우준이도 지금 없는 입장이지. 맞지? 그래서 상황별 타격이 좋아서 어제 이제 해병님이랑 저랑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뭐 기아도 그렇게 잘한 건 아니긴 했었어. 근데 이제 상황별 타격이 좋아서 갔는데 그거 갖고는 확실히 한계가 있고 전체 타율도 좋아야 된다. 1위를 하고 있고 LG를 괴롭히려면 LG도 어제 졌는데 그럼 하나가 따고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잖아. 그래서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건 이제 기아 배당이 이제 외국인 투수 존나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6승이나 먹었고 지금 5할 승률 조금 이제 5할 승률 넘네. 그래서 배당이 좀 역겹긴 하지만 하나 갈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져서가 아니고 하나가 상황별 타격한다고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체 타율이 빵빵하고 외국인이 딱 3할 해주고 베테랑과 신구 좋아 이러고 이건 아니긴 해. 그래서 그리고 부침이 올해 오랜만에 또 2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한용덕 감독 18년도가 17년도가 18년도네. 그럼 언제야? 18년도 맞지? 거의 벌써 7, 8년이 된 그런 이야기야. 제라드 호잉 있을 때 맞지? 제라드 호잉 존나 오랜만에 듣잖아, 형님들아, 맞지? 그러니까 부침해 놨을 때 그것도 해결하는 방법도 증명이 안 돼 있는 그런 입장이야. 그래서 지금 박건우 영입을 하려고 왜 우승할 수 있을 때 우승하려고 윈나우를 하는 거지. 매물을 투수를 주면서. 근데 지금 NC가 뭐 이제 더 욕을 했거나 아니면 김세현이 카드를 얘기를 했거나 그래서 지금 뭐 성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이뤄지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롯데 아니면 NC랑 지방 구단이 아마 박건우가 가능성이 제일 홍은1004님 높고 추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황상빈의 실루엣을 봤을 때 김영웅도 약간 이 검투사 헬멧 쓰고 약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치는 스타일이잖아, 그지? 박건우도 약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치는 스타일이고, 그지? 그래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현재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준서는 지금 마음 잡기 좀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으니까 준서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시즌 초반에도 뭐 어떤 팀과 매물을 냈고 이제 유망주를 주고 뭐 영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멘탈적인 부분들도 좀 문제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 승도 못 먹었고, 그지? 그래서 저는 기아 승에다가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키움하고 LG인데 저는 LG 오늘까지도 안 볼 거예요. 뭐 창규는 잘해요. 그리고 알칸타라 나왔기 때문에 뭐 다 믿는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방장님 두산에 있을 때 알칸타라 LG전에 그렇게 강하지 못하지 않았나요? 말년에는 또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 지금 키움의 분위기 키움이 지금 성적이 왜 나오냐면
지금 일주일 지금 했을 때 수치가 3이에요. 3이 투수력이 되니까 확실히 야구는 투수력이다 이런 게 다시 한번 증명됐어요. 물론 타자도 6점 내고 롯데전에 잘 친 것도 있지만 투수가 3위권이에요. 3위권. 지금 일주일 이 경기 나온 동안에 무조건 10이었죠. 그다음 맨날 쳐맞고. 그러니까 타격점은 어느 정도 원래 되고 있었잖아. 타격이 안 됐던 게 아니잖아. 투수가 선발이 젬병이고 아예 외국인 투수도 없고 그리고 귀신같이 카데나스하고 저기 푸이그 다 잘라 보내니까 뭔가 답이 또 나오잖아. 한 명만 보낼래는데 둘 다 잘라 버리니까 타격 더 살아나 버렸지. 그제 6하고 8. 못 치던 건 아니야.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3점 후반대나 많이 찍을 때는 4점 초반대는 찍어. 임창규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전 그 한 번 안 좋았던 거 빼고는 뭐 폰세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야죠. 물론 외국인 폰세랑 그냥 국내 폰세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맞지?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또 LG 배당 좋아서 오늘 가면 안 된다. 왜냐 NC전에도 분명히 1점 차로 그런 경기들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계속 타격전 했던 것도 사실이긴 해. 6대5, 15대0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삼성하고도 두 번 지고 약간 접전의 뉘앙스 약간 롯데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박명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던지고 있다. 유영찬 같은 경우 이제 복귀를 해서 던지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키움이 또 그 얘기를 했었지. 실력으로 보면 LG보다 항상 전력이 딸리죠. 키움은 누구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좀 그나마 LG한테도 좀 2년 전에도 그랬고 그죠. 그다음 제가 또 뭐 그 고우석 있었을 때 얘네 또 키움이 그 올라갔잖아. 코리안 시리즈 올라갔잖아.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임창규에 또 뭐 김연주나 뭐 김윤아나 뭐 김동혁이나 김성기나 이런 투수 나왔으면 또 모르겠지만 뭐 알칸타라가 또 오자마자 또 호투를 했고 한국에서 확실히 그래도 십몇 승을 했던 투수인 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뭐 저는 무조건 LG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투수전도 봅니다. 임창규도 이제 기복이 없잖아요. 탈삼진만 조금 더 올려주면 좋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5이닝 키움 승 아니면 키움 풀이닝 승 아니면 투수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요. 어제도 실제로 뭐 키움도 더 내지는 못했지만 투수전 해가지고 잘 맞고 LG도 상당히 말리는 주루는 나갔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까지는 LG를 안 건드리는 게 좋은 것 같고 아니면 알칸타라와 임창규의 투수전 이런 부분들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전반막 키움 따먹던지 요것도 생각해볼 경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알겠지? 그 다음에 어제는 이제 수원 삼성이 조금 좋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좀 괜찮은 게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최근에는 좀 많이 안 갔지만 EPL2라든지 J리그2라든지 2로 좀 재미를 많이 봤었죠. 오늘 뭐 의무적으로 안 간다 이런 건 아니긴 했지만 2가 오히려 뭐 갈 게 더 많았었습니다. 오늘 갈 게 괜찮은 게 있는데 오늘 원 경기는 없고요. 그 국가대표 그 경기 있기 때문에 쿠웨이트랑 또 다음 주인가 폭삭죽여수다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기 전남하고 부산하고 경남이 있는데 경남이 지금 확실히 핸승하고 그다음 두리차랑 또 홈경기 하는데 홈경기에서도 원래 마인이 잘 안 나와요. 핸승 잘 못하고 그랬는데 확실히 지금 경남이 청주랑 뭐 지금 뭐 그때 뭐냐 무승부도 잘 안 하고 이런 거 봤을 때는 두리 반대를 요새 좀 안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두리 반대가 지금 아직도 2승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무승부도 안 되고 그 우리가 잠깐 안 찍는 사이에 벌써 9패나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아쉽게 진 것들이 1점 차로 진 경기들이 많아요. 어쨌든 졌다는 거예요. 전남 3대1 뭐 이랜드 1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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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골도 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선수 구성 때문에 그래요. 시즌 초반에는 좀 맞다요. 그래도 방향 괜찮은 선수가 있고 우리가 그런 얘기들 했지만 결국은 뭐 무승부 엔딩이거나 한골 싸움 엔딩이었잖아. 근데 지금 그 선수들을 가지고 이제 1년을 꾸리고 경기도 적은 편이 아니란 말이야. K리그 2 앞으로 팀도 더 많아질 거고 고양이나 용인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 아직 바로 안 들어와서 그렇지. 그리고 2년 뒤면 이제 K2하고 K3도 승강 플레이오프를 하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럼 스쿼드가 좀 좋아야 돼. 아니면 용병 수준이 엄청 높아야 돼. 근데 하성 FC의 용병이 그렇게 용병 수준이 높다고 안 보고는 그냥 팬들도 그냥 지금 이제 경험 먹고 차두리 감독이 다 어떻게 생각해 이제 그런 유튜버들 있잖아. 물어보면은 그냥 웬만큼 하고 있고 생각보다 선전해주고 있고 엄청 못할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 대체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야. 그리고 참가한 것만 해도 이제 만들어 가는 거다. 경내 FC가 뭐
처음 이제 천안 FC 천안이 만들어졌을 때도 뭐 참가 위에 두고 이제 성적을 점점 내자, 더 잘해야 된다 이런 느낌인 거고, 그죠?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을용 감독이 상당히 팀을 잘 다지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둘이 반대 또 한번 다시 한번 가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고, 저는 경남 FC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 삼성만큼이나, 알겠지? 배당도 좋고, 배당이 좋은 거는 이제 그동안 그래도 홈에서 무승부 나오고 1점 차고 한 골 못 쳐먹히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원래 경남이 좀 전반적인 약한 부분도 좀 있었어요. 옛날에 종부 형님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김종부 있을 때도. 그래서 꼭 한 골 쳐먹히고 후반에 좀 강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들어갔는데 결국 플레이오프 이제 못 올라가고 뒷심 부족해서 플레이오프부터 강탈되고, 이게 이제 부산하고 경남보다 부산이 좀 더 잘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거든. 그다음 전남하고 이랜드는 지금 요번에 한번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전남도 여전히 무승부 컬러랑 역배 띄우고 없는 거에 비해서 진짜 돈 투자 안 하거든. 같은 포스코인 포항한테도 지금 많이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진짜 쓸 놈만 써가지고 이장관 감독이든 정경준 감독이든 그런 틈은 분명히 전남을 가지고 있어. FA컵도 갔었던 부분도 있고, FA컵 결승 가서 ACL 자격 주어진 것도 있었잖아요, 최근에. 그죠? 진짜 없는 거에 비해서는 잘해주고 있는 그런 팀이다. 용병도 딱 쓸 놈만 쓰고 해가지고 가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여기나 프렌 쪽으로 접근하시는 경기가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산 경기는 승 아니면 오바 보는 건데 그건 너무 뻔해서, 그리고 배당 메리트도 조금 해승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가지 않을게요. 그 여배 네이션은 이제 중국 경기는 프랑스를 조금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프랑스 2.37이면은 프렌 한번 뭐 이제 배당 좋은 거랑 묶어봤을 때는 한번 쓸 수 있을 것 같고, 프렌 오버 보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생각해서 솔직히 그냥 좀 장난치는 것 같거든. 근데 이제 어제 경기도 다시 보고 이제 활약들은 분명히 있다 보니까 2.5에 2.37의 배당은 괜찮을 수 있다. 중국의 1.40에 2.5는 메리트가 일단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2배 라인, 이런 라인 중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8시 반 경기고요. 치르키아하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거는 프렌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도미니카 프렌을 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프렌을 물고, 그래서 둘 중에 한 개만 가져갔었는데, 오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 접전에 도미니카하고 그때 누구야, 세르비아가 그 붙었던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182는 이제 풀세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폴란드가 이기든 티르키예가 이기든 경기들은 다 보셨을 거고, 티르키예가 정을 받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저배당을 좀 저배당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티르키예, 그 다음 이탈리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뭐 빅4 라인들 있죠. 그래 했을 때 상위 독보적인 거는 튀르키예, 이태리, 그 두 개가 제일 독보적이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두 팀을 만들 수 있는 스쿼드도 있고, 지금 바르가스도 안 나오고 카르쿠르트도 안 나오고 이러면 다른 팀 같은 그래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1주차 때 안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잖아. 근데 뭐 상관없는, 그리고 세계 최고의 리그가 난 터키 리그라고 생각을 하거든. 실제로 그렇고,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하는 것도 배구 보면은 터키 팀들이 거의 우승을 다 가져가는 부분들이고, 알겠지? 그래서 저는 프렌 역배 입장에서는 프렌이 1.6이라는 거는 상당히 메리트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180이라는 거는 어느 팀이 이기든 무조건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인데, 터키가 역으로 셧다운 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 같고, 이거는 그리고 3대1이 나와도 오바 가기는 확률적으로 그렇게 막 엄청 구미가 당기는 그런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저득점이거나 아니면 튀르키예 1.5 프랑스 거기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프랑스 2.37 저거는 이제 메인 느낌보다는 이제 조금 약간 묶어서 공룡님님 가고 추천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경기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끝. 오늘 1시 경기 넣고 내일은 1시 반 경기 있고 12시 경기 배구도 있을 겁니다. 내일 12시 배구 있어요. 그 중요하면 좀 일찍 하는 거고, 중요 안 하면은 그래도 좀 일찍은 할 생각이에요. 내일 12시 프랑스하고 뭐 있나? 배당이 아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일단 좀 더 일찍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배구나 뭐 올림픽 기간이나 아니면 농구 월드컵 경기장, 농구 월드컵 경기면은
이게 좀 시간대를 좀 잘 보고 좀 빠리빠리도 움직여야 된다고 말. 표 안 오면 빨리 달라 하고 그냥 멍청하게 평소대로 2시 5시 하고 그냥 배부르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할 생각이 있으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안 오면 달라 하고 질문 빨리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시기에는 왜 경기가 많고 타임마다 들어가 있으니까 추가 조업도 확인을 하고 추가 조업 뛰었다면 공지도 확인하고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평소처럼 그냥 하니까 하고 하면 오늘 4시 하는지 몰랐는데요. 2시 하는지 몰랐는데요. 추가 조업 있는지 몰랐는데 이래 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서 하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돼. 이 국제적인 시기에는 왜 경기가 짜라라락 붙어서 다 있으니까. 특히 뭐 농구 있을 때는 시간대 별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됐죠. 그래서 질문하실 분들 질문하시고 표는 안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내드릴 거예요. 2시간이라서 충분히 시간 됩니다. 알겠죠?